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새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외부 데이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그림이 너무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요거 좀 확대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가서 보게 되면 A의 1번 셀에 이 제목은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10번 이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제목을 먼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야죠. 그때 이제 영어가 이제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사원명이다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입력해 줄 때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런 빼기까지 다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서 생년월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직원 아이디만 봤을 때 지금 요 세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 세 개가 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요 끝에 있는 이 글자만, 이 숫자만 이제 012, 그리고 여기도 012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 아이디를 입력할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 한 개의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요거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제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신장 이제 쭉쭉쭉 입력해주고 계좌번호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계좌번호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똑같이 이제 들어있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고 요게 끝나는 숫자만 이제 바뀌죠. 8이다 9다 10이다 해서 요것만 바뀌지 앞에 있는 이 계좌번호는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 거 하나를 입력하고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변했어요. 변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를 써놓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4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이제 계좌 번호는 끝나는 숫자 요것만 이제 3에서 4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장소를 봤을 때 영업부다 관리부다 자재부다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이제 영업부 관리부 자재부하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요 세 개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영업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채우기 할 거는 채우기로 입력을 해도 되고 복사해서 입력할 거는 복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 입력할 때 이제 숫자 쓰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 이제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있는 거 그냥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크게 뭐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우리 셀 서식 설정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보니까 상반기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A열의 너비를 2로 지정하래요. 우리 A열이다. 그럼 지금 요 열을 보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열 이름 A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열 너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우리가 숫자 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숫자 2라고 쓰고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너비 2라고 설정하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A열의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됐고, 그 뒤에 보니까 이 행의 높이를 2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행 그러면 요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행 번호 위에서 이행이라고 써져 있는 그 행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행 높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행 높이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행 높이를 숫자 값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행 높이 20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행 높이가 이렇게 이제 2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B의 6에서 B의 8번 그랬습니다. B의 6에서 B의 8번이다 그러면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9번에서 B의 11번 그러면 우리 지금 또 강부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12에서 B의 1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요 강남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을 싹 다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강부 요 영역 싹 다 이제 지정해주고, 강남 거 요 영역 이제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범위 설정이 끝나면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렀던 거 손 띄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라고 했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여러 칸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싹 다 이제 한 칸으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까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5번에서 G의 5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B의 5번이다 그러면 요 지역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은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쭉 범위를 설정해 주고, 그때 이제 글꼴색이요. 글꼴색은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빨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강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중에서 노랑에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제목이 들어있는 셀들이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3번 셀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G의 3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죠. 이 셀은, 요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고, 우리의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2022년 5월 5일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다면 이거를 5일 목요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목요일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때 목요일이 이제 가로로 묶여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연도하고 월은 이제 표시를 하지 않고 일만 이렇게 이제 05일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두 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변경하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일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똑같이 이제 들어 있을 때 제가 요일을 지정할 때 우리가 D라는 게 원래 일을 나타내는 그 서식 코드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3번 쓰게 되면 D를 3번 쓰게 되면 이제 요일이 나오고요. DD 하고 4번 쓰면 이제 요일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일을 표현할 때 D가 아니라 이제 A를 써도 되겠죠. 그때 이제 A를 우리가 3번 쓸 때가 있고 4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요일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셀을 먼저 찍어 놓고,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주고 이곳 형식에다가 이제 D를 3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D 이렇게 이제 3글자만 쓰고 확인이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가 컨트롤 1번 또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D를 4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D를 이제 4번 써주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또 똑같이 셀 서식의 이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형식에다가 A를 이제 3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셀은 또 똑같이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형식에다가 A를 이번에는 4번을 쓸게요. 4번 쓰고 나서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날짜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처럼 D를 3번 쓰냐 4번 쓰냐 그 다음에 A를 이제 3번 쓰냐 4번 쓰냐에 따라서 요일을 표시하는 그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일을 나타내는 거는 영어로도 나타낼 수 있고 한글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그때 이제 영어로 나타낼 때는 D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글로 나타내고자 했을 때는 A라는 그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목요일하고 이렇게 세 글자가 다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서식 코드 쓸 때 A를 4번 찍어서 금요일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G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우리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원래 써져 있던 그 형식이요. 그 형식은 이제 싹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우리는 앞에다가 1도 이제 표시할 건데 1을 이제 2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그때 이제 DD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1이라는 그 글자 한글로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로 여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되니까 가로 여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여는 것까지 이제 출력을 했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목요일하고 요일을 이제 한글로 세 글자로 다 표시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요일 서식 코드 A 해서 A를 총 4번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를 4번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가로 닫는 거 그거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 써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15일 가로 열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서식 코드로 사용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해서 DD라고 써서 우리가 요 날짜 중에 1에 해당하는 거를 요거를 이제 출력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2라고 이제 가로 여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쌍따옴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1이라는 요 글자와 가로 여는 거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한글로 이제 세 글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A를 4번 요일 서식 코드 A를 4번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로 닫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 닫는 것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에서 요일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서식 코드가 이렇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 4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F의 6번부터 F의 1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F6번에서 F14번이다. 그러면 이 실정율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F의 6번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까지 싹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 위쪽에 도구 모음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백분율 스타일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5번이다 그러면 이 지역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1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는 모든 테두리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도구 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테두리가 이제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G의 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G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은 아래쪽을 이중시선을 적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G의 5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중시선을 적용시킬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중시선이라는 거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이중시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래쪽을 이제 이중시선으로 바꿀 거니까 선 모양을 먼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아래쪽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중시선이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테두리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선 모양을 먼저 찍어주고 그거를 어디다가 적용시킬지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른 셀을 이제 찍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 아랫줄에 이중시선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요일을 표시할 때 요일을 표시할 때 그때 방법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요 서식 코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오니까 평점 분석이다 해서 이 제목만 써져 있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텍스트 파일에 데이터를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B의 4번 셀에다가 붙여 넣은 후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먼저 열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평점 분석.txt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우리 윈도우 키 있죠? 그 윈도우 키랑 알파벳 2를 누르세요. 윈도우 키랑 알파벳 2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탐색기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먼저 선택해 주고요. 길버 커말 2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이 다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평점 분석.txt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파일 선택해 주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우리의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엑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엑셀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에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오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B열에 들어가 있어요. B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를 우리가 실행을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이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는 뭘로 구분되어 있다? 쉼표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원본 데이터의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떴는데 그때 이제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구분기호는 우리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탭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 쉼표에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칸이 생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3단계 중 3단계 하고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우리 아까 B열에만 쭉쭉쭉 들어가 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셀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근데 이 3번 문제 우리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는 거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뜨는 그 창이 어차피 텍스트 마법사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